안녕하십니까. 부산 센텀병원 관절센터 진료부장 이윤성입니다. 오늘의 주제 팔꿈치 통증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상지관절 전문가 김호진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센텀병원 관절센터 김호진 과장입니다. 오늘의 주제 팔꿈치 통증.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시는데요. 팔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김호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많은 환자분들이 팔을 좀 쓰고 나니 엘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치료 좀 해달라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팔꿈치 안쪽 또는 바깥쪽에 이렇게 이제 뼈가 튀어나온 부위 주변이 이제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흔히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면 테니스 엘보, 안쪽이 아프면 골프 엘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흔히 근육과 뼈가 연결되는 부위를 힘줄 또는 건이라고 하는데요. 운동이나 일을 많이 하면서 팔을 많이 쓰다 보면은 이러한 근육들이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움직여지게 되고, 또 근육이 뼈에 붙는 그 힘줄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서 그런 손상이 이제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은 팔꿈치 바깥쪽 또는 안쪽에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증은 팔꿈치부터 손목, 심하면 어깨나 목까지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수를 한다든지 머리를 감는다든지 그러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팔꿈치에 통증을 느낄 수 있고, 또 가벼운 물건을 들기조차 힘들어졌다면은 이미 팔꿈치 질환이 많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테니스 엘보의 정확한 용어는 이제 팔꿈치 외측 상과염입니다. 손가락, 손목, 팔꿈치를 펴게 하는 힘줄이 붙는 부분이 팔꿈치 바깥쪽인데, 그 힘줄을 많이 쓰거나 작은 외상들이 쌓여서 찢어지게 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테니스 엘보 외측 상가염입니다. 골프 엘보의 정확한 용어는 팔꿈치 내측 상가염입니다. 손가락, 손목, 팔꿈치를 굽히게 하는 힘줄이 붙는 부분이 팔꿈치 안쪽인데, 그 힘줄을 많이 쓰거나 잦은 외상 등이 쌓여서 찢어지게 되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골프 엘보 내측 상가염입니다. 내외측 상가염,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을 건데요. 어떤 치료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네, 저는 엘보 환자분들이 오시면 일단 잘 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짚어야 할 점이 있는데, 엘보 질환이 있을 때 쓰지 말아야 될 관절이 팔꿈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팔꿈치보다는 손목을 안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이제 팔꿈치가 아프니까 이 팔만 안 쓰면 되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팔꿈치에서 시작된 근육은 손목이나 손가락까지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손목을 뭐 든다든지 굽힌다든지 이렇게 이제 손목을 움직이는 행동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식 이외에도 스트레칭이나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쓰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이제 뭐 손목이라든지 팔꿈치 보조기 등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것들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목 보조기 차야 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차야 되나요? 손상된 정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개는 4주 정도 착용할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윤성 부장님께서도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보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떻게 치료하시는지요? 네, 저 또한 이제 테니스와 골프를 즐겨하면서 많이 아파본 환자로서, 의사로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운동에서 팔꿈치가 아프다, 이거는 그냥 내가 잘 못 쳐서 그런 겁니다. 이제 라켓을 칠 때 정중앙에 맞춰야 되는데 주변 프레임에 공이 맞는다든지, 골프채로 공을 맞춰야 되는데 땅을 판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큰 충격이 팔꿈치에 오기 때문에 찢어지고 통증이 있는 것인데요. 뭐 사실 이런 특정 운동이 아니더라도 주부라든지 노동자라든지 사무 업무를 보시는 분들까지 뭐 손목과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많이 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질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므로 첫 번째는 안 쓰는 게 정답입니다. 저도 김호진 과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생업이거나 혹은 그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안 쓰는 게 쉽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치료 방침으로 정하는 것들이 이제 약물 치료와 스트레칭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에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찢어진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만 그 시간을 줄이고 더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주사 치료를 권장드립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PRP 치료와 콜라겐 치료입니다. PRP 치료는 제 혈관에서 피를 빼내서 혈액 내에 있는 영양분 덩어리만 별도로 추출해서 상에 있는 손상된 팔꿈치에 주사라는 방법입니다. 뭐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굉장히 많고 효과가 입증이 된 치료법이니까요. 이제 기존의 치료에 호전이 없었던 환자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인대를 형성하는 성분인 콜라겐을 직접 넣어주는 것입니다. 벽이 허물어져 있는 곳에 벽돌이랑 시멘트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주사 치료로 낫겠지만 수술을 하는 분도 계신데요. 어떤 환자분들은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네, 보통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를 일단 해보고 나서도 별다른 호전이 없을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할 때는 안에 이제 찢어져 있고 손상되어 있는 힘줄과 염증 조직을 좀 걷어내고 그리고 뼈에 구멍을 몇 개 내서 이제 골수가 나오도록 함으로써 힘줄이 잘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남아있는 건강한 힘줄들을 튼튼하게 봉합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수술 시간은 한 30분 내외 정도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수술이 되겠고 수술 이후에는 2주 내지 3주 정도 깁스를 착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일상적인 생활까지 회복을 하는 데는 한 2달 내지 3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꿈치 통증, 저희가 이제 많이 써서 아픈 줄로만 알았는데 그냥 이게 방치하고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수술까지 해야 한다는 게 좀 무섭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팔꿈치 통증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 위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외측 상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 통증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수술을 피하는 방법을 상지 전문가로서 좀 한 가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엘보에 대한 스트레칭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아픈 팔을 편안하게 이렇게 쭉 펴시고 손바닥을 회전시킵니다. 손바닥을 회전시킬 때는 몸의 중앙에서 바깥쪽을 향하도록 회전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픈 팔이 오른쪽 팔일 경우에는 손바닥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되겠고 아픈 팔이 왼팔인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손바닥을 회전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회전시킨 후에 손목을 굽혀줍니다. 손목을 굽히고 나서는 이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지그시 이렇게 눌러주는 방법으로 스트레칭을 하게 되겠습니다. 스트레칭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기존에 아팠던 이 외측 팔꿈치 부위가 조금 땡기고 불편한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게 스트레칭을 잘 하고 계시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겠고 이러한 동작을 한 30초 내지 40초 정도 유지하시고 4회 내지 5회 정도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근육을 늘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스트레칭은 너무 과도하게 할 경우에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정도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플 때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고 약간 땡기는 정도, 자극이 가는 정도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성 부장님도 내측 상과염, 골프 엘보 환자들에게 치료를 위한 꿀팁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 중에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 이 세 가지인데요. 마사지, 스트레칭, 작은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마사지입니다. 해부학적으로 근육과 뼈를 이어주는 게 바로 힘줄입니다. 팔꿈치 통증에서 찢어지고 아픈 부위가 바로 이 뼈에 붙는 힘줄인데요. 찢어진 힘줄을 마사지해주면 그 자체로 더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풀어줘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힘줄이 아니고 근육입니다. 찢어져서 아픈 힘줄의 입장에서는 빡빡하게 당겨져서 찢어지려고 긴장되어 있는 것보다는 느슨하게 되어져 있을 때 릴렉스 되어서 회복되기가 수월합니다. 자, 아픈 부분 안쪽과 바깥쪽에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마사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아픈 부분에서 10cm 정도 떨어진 부분에서 천천히 마사지를 해줍니다. 근육을 그려놨는데요. 근육 부분에 수직이 되게끔 천천히 마사지를 해줍니다. 때밀듯이 문지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부드럽게 수직이 되게 합니다. 하고 천천히 다가갑니다. 아픈 부분까지 천천히 다가가면서 마사지 해줍니다. 안쪽, 바깥쪽 구분 없이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픈 부분을 마사지 해주는 게 아닙니다. 힘줄을 마사지하는 게 아닙니다. 근육을 충분히 마사지 해줘서 찢어져 있는 힘줄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5에서 10분 정도 하루 3번 이상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사지건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다만 아픈 부분이 아닌 주변 근육에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엘보우링 같은 보조기구를 아픈 부분에서 10cm 떨어진 위치에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마사지와 같은 맥락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도움이 됩니다. 손목을 천천히 젖혀줍니다. 이게 과하게 되면 힘줄을 찢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지그시 천천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위로 10초 하고 쉬고 다시 한 번 더 10초 하고 쉬고를 반복합니다. 반대로 천천히 10초 하고 쉬고 다시 한 번 더 10초 하고 쉬고를 반복합니다. 이 사이클은 10번씩 하루 5번 정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세 번째, 작은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마사지와 스트레칭으로 통증이 없어졌다면 가볍게 근력 운동을 해주면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힘줄이 회복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 생수병을 이용하여서 가볍게 손목을 위로 아래로 움직입니다. 아주 천천히 끝까지 위로, 끝까지 아래로, 끝까지 위로, 끝까지 아래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좌우로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급하게 해주시기보다는요, 천천히 좌우, 좌우, 그리고 위아래, 위아래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20번씩 하루 5번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운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무리하고 잘못된 운동으로 팔꿈치 통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속적인 경우 수술까지 해야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참거나 방치하지 마시고 저희 부산 센텀병원 같은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호준 과장님 모시고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습니까?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센텀병원 홈페이지 의료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관절 건강을 책임지는 부산센텀병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